우리는 정독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 사전 의미를. 그게 무의식에 또 다 남아있어요. 이게 반복하면 할수록 아주 정직하게 반영이 된다고. 자, 그럼 다 불러줄게. 채점해보자. 자, 61번부터지. 61번에 2번, 62번에 3번, 63번에 2번, 64번에 2번, 65번에 3번, 66번에 3번, 67번에 1번, 68번에 3번, 69번에 2번, 70번에 1번. 그 다음 71번에 1번, 72번에 2번, 73번에 1번, 74번에 1번, 75번에 2번, 76번에 3, 자, 76번에 3번, 77번에 1번, 78번에 1번, 79번에 2번, 80번에 1번. 넘어가서 81번에 3번, 82번에 2번, 83번에 2번, 84번에 1번, 85번에 3번.
그 다음 86번에 1번, 87번에 3번, 88번에 2번, 89번에 3번, 90번에 2번. 다 맞은 사람. 오케이. 자, 요거 가서 요거 다 가져가면 돼. 요거 가져. 자, 클리닉 분석지 제일 하단에 어휘 테스트 보기 기입하고, 자, 쌤이 오늘 준 클리닉 테스트에도 보면은 요거 그대로 나와 있어. 자, 봐봐. 우리 지난주에 수업했던 건 요렇게 돼. 3월 11일 토요일에 우리가 수업했던 거는 자습서 가지고 수업했었잖아요. 그치? 평가 문제집의 분석 내용이랑 그다음에 자습서 공문 같이 봤었지. 그 본 게 요 4개야. 참말든 물살, 백문산의 것, 현대시, 기억나지? 그리고 또 봤던 게 현대소설, 달방, 그치? 황수건 나오는 거, 기억나지? 그리고 현대시, 흰 바람경이 있어. 그거 봤었고, 마지막으로 호질 봤었잖아. 그치? 이렇게 우리 봤었고, 그 다음에 요거 모의고사 사회가 쌤이 줬던 교재 중에서 그게 있어. 모의고사 사회치 있는 거. 되겠지? 그 네 번째 걸 푸는 게 아니라 이 네 개를 다 푸는 게 아니지. 여기 시험 뭐냐. 다음, 일단은 그 쌤이 좀 구상을, 나름 커리큘럼 구상을 해본 게, 그래도 우리가 다음 주에 3월 23일에 목요일에 전국 학력 평가를 보잖아. 물론 고1, 고2, 고3 봐봐. 되겠지? 그 보는데, 그래도 그거를 성적에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대비를 해서 짧게라도 대비해가지고 좀 잘 봐야지. 그래도. 그거 OMR 카드 체크하잖아. 보름 뒤에 성적표가 나와요. 1학 때 해봐서 알고 있지. 그리고 과목별로 반등수, 전교 등수, 전국 등수까지 다 나와. 100분위 점수, 등급 다 나온단 말이야. 자기 객관적 위치를 확인하기에 좋아. 결과는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봐야지. 되겠지? 그래서 오늘 미니 모의고사도, 그래서 오늘은 일단 내신 진도가 나가긴 나갈 거야. 현대소설, 남한명, 이게 시나리오로 넣었거든. 이거 소설로 넣었네. 이거 소설이, 원래 원작은 소설이야. 우리 교과서는 소설이 실린 거고, 이게 영화로도 나온 거 알고 있지. 이병헌 주연. 그렇지. 그 시나리오도 있어. 자, 남한명 볼 거고, 그리고 소년을 위로해줘. 수필 보고, 그 다음에 20분 미니 모의고사, 그 한번 하나 보고, 그리고 숙제는 쌤이 넣어놓은 게, 혹시 이거 본 사람? 23년 이투스 윈터 고3 모의고사랑 고2 모의고사야. 이거 혹시 미리 본 사람 없어? 미리 본 사람 있으면 되니 딴 거 줄까? 본 사람 없으면 요거 숙제로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요 숙제는 23일 전에 봐. 그래도 월화 중에 좀 보고, 알겠지? 수요일에 모의고사 피드백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23일에 보면, 야, 한두 개는 더 맞아, 진짜. 알겠지? 한두 개는 더 맞아. 그래서 봐야 돼. 그리고 우리 오늘 수업하는 거 범위에서 평가 문제집은 진도 맞춰서 쭉 풀어나가. 알겠지? 오케이? 자, 됐고. 그리고 나머지 91에서 120까지 이거 하면 되고, 요거 쌤이 카톡 단톡방에 요거 그대로 다시 올려줄 테니까, 요거 확인하면서 숙제도 체크 잘 해. 알겠지? 그리고 각자 쌤이 각자 카톡으로 클리닉 테스트 지요 분석지 스캔해서 보내주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그대로 기록돼 있잖아. 수업이랑 숙제랑. 이거 확인해가지고 숙제 잘 확인하면 돼. 그럼 이거야. 아, 일주일간에 내가 보고 공부해야 될 게 이렇구나. 근데 사실 심플했으면 좋겠어. 너희만 하는 게 아니라 딴 애들까지 하니까 내가 머리가 반이 여러 개니까. 복잡해서 머리가 아픈데 어쩔 수가 없어. 범위가 다 다르고 진도가 다 다르고 커리큘럼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걸 제일 참고해.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일단 먼저 할 거 같이 한번 보는데, 우리 테스트 요거부터 먼저 보자. 모의고사. 쌤이 오늘 준 교재야. 오늘 준 교재의 제목은 3월 3주차 평가 및 숙제라고 돼 있어.
여기에 앞부분의 클리닉 테스트에 우리가 오늘 20분 동안 모의고사 일단 볼 거고, 저 뒤에 가면은 여기 국어 모의고사 45문제. 이번에 23년도 이게 아마 1월인가 2월에 봤던 건데. 그때 봤던 모의고사가 있어. 요거는 숙제로 하면 되는 거고, 뒤에 해서 있으니까 참고해서 정리하고. 자, 일단 요거 페이지, 요 앞 클리닉 테스트 바로 넘겨봐. 문제 나오기 문제 얼마 없어. 1번부터 12번까지 총 12문제밖에 없어. 컨대시 나오고, 수필 나오고, 그다음에 독서 지문 하나 있고, 뒤에 고전시가 같은 2개 짧은 거, 쉬운 거 있어. 그치? 오픈데 원래 정해진 시간이 20분이야, 12문제. 이건 3학년 거긴 한데, 보니까 1학년 잘하는 애들도 만점 나오는 거라서 어렵지는 않아. 자, 요거 한번 일단 먼저 풀어보자. 20분 시작.
고3 기출이긴 한데 좀 쉽지. 현대시도 좀 익숙하고 고전시가도 현대어 해석을 많이 해놓은 고전시가야.
5분 뒤에 쌤하고 같이 채점해보고, 요거는 풀이는 따로 안 할 거야. 앞에 현대시만 작년에 봤던 거긴 한데 간단하게만 보자.
1분? 자, 쌤이 다 불러줄게. 채점해보자. 자, 1번에 5번. 자, 제일 앞부분 페이지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넘어가서 4번에 1번, 5번에 4번, 6번에 4번, 7번에 5번, 8번에 4번, 9번에 5번, 페이지 넘어가서 10번에 5번, 11번에 2번, 12번에 4번. 이제 다 맞은 사람. 오케이. 요거 다 맞아야 돼, 알겠지? 다 쉬워. 현대시도 그렇고. 그렇지. 고전시가도 뭐 어려울 거 없고. 비문학 독서지문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쌤 봤을 때 23일에 뭐 모의고사가 어떤 식으로 고2 거니까 사실 예측이 힘들거든. 출제 기관은 서울시 교육청이야, 3월 거는. 그러면 난이도가 왜냐면 해마다 이것도 달라. 좀 1등급 컷 90점 중반대로 아주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1컷이 80점대로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또 어차피 뭐 이것도 상대평가고, 중요한 건 내 등급 좀 더 구체화해서 내 100분위 점수를 잘 체크해 봐야 돼. 그 목표로 해서 좀 공부하고 알겠지? 자, 요거 방금 푼 거는 여기 쌤 요 분석지 준 거에 테스트 내용에다가 여기 적어놔. 20분 미니 모의고사. 그럼 쌤이 이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4회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12개 풀었지? 내가 다 맞았어. 요렇게. 2개 틀렸어. 요렇게. 오답 2개. 알겠지? 4개 틀렸어. 요렇게. 체크하고, 각자 오답 나온 사람들은 오답 옆에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짬짬이. 지금은 일단 수업 나가자. 자, 우리 일단 평가 문제집. 다 가지고 평가 문제집 안 가지고 있는 사람. 평가 문제집 한번 봐봐. 평가 문제집 교재 줬던 거 32페이지 한번 가보자. 우리 왜 지난주에 교재 줬던 것 중에 자습서 교재 있었고, 평가 문제집 교재 있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교재 있었지. 평가 문제집. 이건 또 숙제로 부지런히 해야 돼. 근데 이거 저번에 같이 풀었지. 문제가 얼마 많지는 않아가지고. 자, 평가 문제집 페이지 32페이지. 남한산성 이거 같이 한번 보자. 폈지? 다 있지? 없는 사람? 다 있지? 32페이지. 자, 같이 한번 보자. 남한산성. 자, 일단 작품의 갈래로는 상대적으로 긴 장편 소설이야.
이제 장편소설. 그리고 역사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 소설이 되는 거야. 그럼 요 개념 한번 설명했잖아. 사실상 이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이 뭐야? 허구성이란 말이야, 허구성. 다시 말해서 지어낸 이야기야. 근데 실제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허구성을 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예를 들어 우리가 삼국지 같은 경우도 실제 실존했고 실존했던 인물들이고 실제 했던 역사적 사건들이란 말이야. 뭐 적벽대전이니 뭐니 다 있었던 일이잖아. 근데 거기에 구체적인 자세한 인물들의 대화라거나 표현이라거나 묘사라거나 이건 다 뭐야? 지어낸 거야,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소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 소설이라고,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자, 성격은 뭐 역사적, 비판적. 그래서 역사 소설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작가의 주관이 반영돼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삼국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때까지의 과거의 소설들은 조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나중에 와서는 신진 작가가, 새로운 작가가 조조를 주인공으로 또 조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주관적인 게 들어간다는 거야, 소설은. 왜? 지어낸 부분이 있으니까, 허구성이 더해지니까. 자, 제재, 중심 소재는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의 상황이고, 주제는 전쟁의 비참함과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각각 대조되지. 화친하자. 말이 좋아서 화친이지. 좀 쳐들어온 적한테 내줄 거 내주고 좀 친하게 지내고 좀 굽신하자. 뭐 안 좋게 말하면. 아니면 우리가 다 죽더라도 아니면 명예가 있고 자존심이 있지. 싸우자. 뭐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특징.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했다 있잖아. 가짜가 더할 가짜란 말이야. 방금 설명한 내용에 역사소설의 개념이 있지. 두 인물의 대립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요거는 뭐, 요 설명은 뭐야? 이거는 문체야, 문체. 작가가 의도한 거란 말이야. 알겠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됐고. 근데 혹시 이거 영화 봤나? 추천, 진짜 이건 진심으로 추천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 4년 전에 9월 모의고사, 이거 한쌤 설명했었지. 9월 모의고사에 전우치전이 시나리오로 나왔었거든. 전우치전은 이제 고전소설이 실제 있고, 이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나리오, 전우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실제로 또 영화로 나왔잖아. 근데 그 시나리오 대본, 시나리오가 모의고사 시험지에 아예 나왔어. 대놓고. 후특에도 나왔었고. 근데 그 영화를 본 애랑 보지 않은 애가 실제로 이해도가 확 차이가 났어. 실제로. 쌤이 학원에서 풀이 하는데도 영화 본 사람한테 다 맞췄어. 안 본 사람은 헷갈려서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 몸이 들어갔다. 혹은 너희가 고3 올라갔는데 후특에 어떤 영화 나왔다. 보는 걸 적극 추천해. 알겠지? 남한산성도 한번 봐. 얘가 소설이긴 한데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 시나리오대로 영화가 실제 나왔단 말이야. 쌤도 보긴 봤어. 극장 가서 봤거든.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있을 때 그 와이프 만나기 전에 심야 영화 한 12시인가 11시에 봤단 말이야. 잤어. 너무 너무 정적이. 나는 전쟁이 소재긴 한데 영화에 전쟁이 안 나와. 이야기만 해. 남한산성 안에서. 잤어. 기억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자, 또 보자. 작가의 의도를 바탕으로 작품의 의의를 파악해보자. 자, 패배와 치욕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패배와 치욕의 역사가 존재했음을 일깨워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이러한 아픈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함과 동시에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 인식과 태도를 생각해보게 한다. 병자호란이잖아. 저 청년한테 당했던 거잖아. 그치? 자, 자세한 내용 밑에서 같이 보자. 자, 두 인물이, 주인공이 두 명이라 보면 돼. 김상헌이랑 최명길이랑.
김상원,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고 가벼운 죽음으로써 무거운 삶을 지탱할 수 있다. 대의, 자, 큰 뜻이지. 큰 뜻을 위해서 청나라하고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 되지. 그 요거를 여기는 표현이 안 나요. 강경파라고 합니다. 강경파. 맞서 싸우자 이거지, 강하게. 그치? 자, 삶과 죽음 모두 가볍지 않으며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죽고 싶어? 이거야. 큰 건데.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할 수는 없다. 여기서 김상원이 말한 건 뭐야?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는, 아니, 생명도 중요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 청과 화친을 해야 된다. 뭐야? 화해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이거야. 근데 말이 좋아 화친이지. 좋게 표현하면 화친이지. 청나라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됐고. 이거는 그래서 화친파. 됐고. 밑으로 가서. 자, 병자호란 네모 쳐놓고. 자,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라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전쟁의 비참한 현실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이념의 갈등. 맞서 싸워야 된다? 아니다. 목숨이 중요하고 나라의 안위가 먼저 중요하다. 를 그리고 있다. 작가는 김상원과 최명길이라는 실존 인물을 내세우고 남한산성에 피신한 조선의 상황을 소재로 문학적 상상을 덧붙여 새로운 세계를 빚어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게 정리가 자세히는 안 돼 있고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자습보로 가보자. 자습보의 44페이지 가보자. 자습보 교재 있지. 여기 문학 자습보 돼 있는 거. 자 44페이지 가서 자, 요거는 페이지가 44페이지네. 44페이지 같이 한번 보자. 자, 남한산성 쌤하고 같이 한번 보자. 자, 오른쪽에 우측 상단의 날개부터 먼저 보자. 자,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전쟁의 비참한 현실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요 체크들, 이념의 갈등. 이념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생각이야, 생각.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생각의 대립이 있다는 거고. 이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문학과 역사의 관계를 이해하고 매체에 따라 문학 작품의 표현 방법과 미적인 특성이 달라지는 양상, 모습을 살펴보자. 작품 정리 간단한 거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편소설, 역사소설이고 그 다음에 제재는 병자호란 당시에 남한산성 안에서 주인공 2명 그치? 이야기하는 거야. 주제는 뭐 되고 특징, 역사적 사실의 작가 상상 뭐 있던 거 다 이것도 체크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반복되는 내용이고. 자, 밑에 한번 본문 한번 같이 가보자.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자, 병자년 1636년 겨울 청의 군대가 동그라미 치고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고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한다. 남한산성에 임금 혼자 가겠어? 신하들 쭉 데리고 가는 거야. 고위 관직에 있는 애들. 남한산성에 고립된 백성과 병사들은 추운 겨울 또 이게 옛날에 전쟁 때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왕이 피신가 그럼 백성들이 줄줄줄 따라가요. 그것도 여력이 되는 백성들만. 뭐 움직이기 힘들고 이러면 거기 있다가 죽거나 아니면 딴 데 가까운 데 숨거나 그런단 말이야.
자, 백성과 병사들은 추운 겨울에 혹독한 고통에 내몰리며 죽어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의 장수 용골대 동그라미 치자. 용골대는 조선의 임금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낸다. 들어와서 임금이 이때 당시 병자호란 당시에 임금이 실제 인조잖아. 그치? 임금이 승지는 뭐냐면 비서실장 같은 거, 도승지라고도 하고 승지라고 하거든. 관직에 있는 나름 높은 사람이지. 비서실장이야. 임금이 승지를 불렀다. 관직 이름이야. 그래서 승지는 당상의 뒷전에 꿇어앉아 용골대의 문서를 소리내어 읽었다. 자, 요건 그럼 문서라 보면 돼. 글. 너희가 선비의 나라라더니 손님을 대하여 어찌 이리 무례하냐. 내가 용골대 장수지, 청나라 장수, 군마를 이끌고 의주에 당도했을 때 너희 관하는 비어 있었고 지방 수령이나 군장 중에 나와서 맞는 자가 없었다. 너희가 나를 깊이 불러들여서 결국 너희의 마지막 성까지 이르렀으니, 남한산성 말하는 거지. 너희 신료들, 신하들 중에서 물정을 알고 말귀가 터진 자가 마땅히 나와서 나를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의 말이 예에 비추어, 예의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이냐. 자, 승지가 마저 읽기를 머뭇거렸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사실 얘네도 군대 이끌고 쳐들어온 거잖아. 전쟁하려고 온 거야. 근데 뭐야, 이런 표현으로서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사신으로 왔는데 날 맞습니까 하고 나와가지고 대접하고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왜 너희 도망가냐 이거야. 그치? 약 올리는 거지. 읽는 입장에서 짜증나겠지. 승지가 마저 읽기를 머뭇거렸다. 그럼 또 읽어나가. 너희 군신은 임금 군자지. 신하 할 때 신자야. 너희 임금과 신하가 그 춥고 궁벽한 토굴 속으로, 남한산성 이야기한 거, 속으로 들어가 한사코 웅크리고 내다보지 않으니 답답하다. 또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남한산성 실존 있는 거잖아. 그치? 남한산성도 그렇고 저기 뭐 부산에 동네 가면 동네 산성도 있고 지역마다 산성이 있어요. 다 만든 목적이 뭐냐? 전쟁하려고 만든 거야. 어떻게 보면 방어벽이지. 왜냐면은 전쟁할 때 허허벌판에서 그냥 창 들고 서로 막 싸우는 것보다는 산에다가 성을 만들고 그 성에서 방어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단 말이야. 10,000명 쳐들어왔어. 성 위에 있으면 한 1,000명으로도 방어할 수 있어. 지대의 높이도 있고 공격하기도 쉽고 그렇잖아. 그리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얘네도 산성에 숨어 있으니까 섣불리 들어가기도 그런 거야. 아무리 대군을 이끌고 왔어도. 그러니까 이제 도발도 하는 거지. 그치? 밑으로 가서, 자, 45페이지 넘어가서, 자, 승지가 읽기를 마치고 물러갔다. 임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적들이 답답하다 하는구나. 이조판서 최명길이 동그라미하고, 이 이조판서 정도면은 여기 약간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장관급이야. 장관급. 이게 있어. 너희도 배웠겠지만은 일단 조선시대에 왕 바로 다음은 삼정승이지.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삼정승이 있잖아. 그치? 삼정승 다음에 육조판서야. 또 이조판서, 예조, 형조, 병조, 하여튼 6개 있잖아. 그치? 장관급이지. 이조판서 최명길이 헛기침으로 목청을 쓸어내렸다.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예의가 없으나, 도가 없으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지. 적병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음도 화친의 뜻으로 헤아리옵니다. 바로 쳐들어올 수 있는데 기다려주지 않느냐. 그를 닦아서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말귀를 트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 신이라는 표현은 신하라는 표현인데 이거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기를
자기 신하들을 자기들을 밖으로 보내서 대화하게 해달라고. 답장 문서로 편지로 답장 보내지 말고. 여기 이병헌이야, 최명길이 그 남한산성 영화에서. 됐지? 밑으로 가서. 그 다음에 예조판서 김상원이, 자, 위에 있는 이조판서 최명길이랑 대립관계잖아. 그치?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얘도 유명한 영화배우인데 하여튼 뭐 있어. 김상원이 손바닥으로 그 극한 직업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남자 아저씨 있잖아. 걔가 김상원으로 나와. 걔 이름 뭐더라? 하여튼 있어. 자, 예조판서 김상원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려쳤다. 화나는 거야. 자, 저강된 동그라미. 감정이 업됐다는 뜻이야, 알겠지? 김상원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화친이라 하면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온데, 지금 적들이, 예를 들어, 국경이라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청나라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청나라 애들은 여기 있고 우리나라 애들 여기 있는데 서로 화친하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말도 안 하고 군대 이끌고 쳐들어왔잖아. 근데 무슨 화친이야 이거야. 자, 화친이라 하면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사옵니다. 심양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갈 일도 없으니 그냥 온 거 아니랄 거라 이거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왔다 이거지. 돌아갈 일도 없으니 화친은 곧 투항일 것이옵니다. 화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곧 우리가 항복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지.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돋우고 싸움으로써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릴 것이며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할 길은 마침내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화, 전, 수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화는 화친할 때 화자야. 그치? 화목, 화친할 때. 전은 전쟁할 때 전자지. 전투, 수비. 다르지 않사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결국 뭐야? 지금 여기서 김상훈이 하는 말은 전투로서 화친하자 이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적인 문서를 군병들이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싸우고 지키려는 뜻을 밝히소서. 최명길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조판서지. 예판의 말은 말로써 오르나 그 헤아림이, 그 생각이 얕습니다. 화친의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으면 성을 말려서 뿌리를 뽑으려는 뜻인데 앉아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사옵니다. 아니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에 맞는데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겠습니까? 우리가 갇혀 있는데 뭘 또 싸우냐 이거지.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 5문제. 4분.
서술형도 한번 써보고 쓸 수 있는 데까지. 자, 그렇지. 지금 다 불러줄게. 자, 46페이지 1번에 1번, 2번에 1번, 3번에 2번, 4번에 4번, 5번은 요거 가능하면 요런 답은 문맥이니까 요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 자, 니은 가봐.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겠습니까? 하면서 앞부분에서 바로 이야기했잖아. 뭘 이야기했어?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최명길은. 물러서자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지금은 물러서는 자리이다. 알겠지? 지금은 물러서는 자리이므로 화친을 해야 될 때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지. 자, 됐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이해보면. 객관식 문제도 하나 한번 보자. 자, 1번 문제. 자, 1번에.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고, 역사적 사실에 문학적 상상력을 덧붙이고 있다. 사실을 바탕으로 허구성이 더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소설인 거야, 갈래 자체가. 자, 그럼 2번 문제. A에 나타난 김성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1번이고. 자, 상대방이 사용한 표현을 변형하여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치, 김성원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최명길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최명길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서 김성원이 받아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1번. A 부분, 여기서 확인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거 A도 한번 보자. 이거 보시오, 2조 판서, 최명길.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고, 화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화해하는 것이 화가 아니라 항이요. 우리 지금 항복하는 거야. 화친은 무슨 화친이야. 화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시겠소?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요? 이거 안 읽었나, 우리? 최명길은 김성원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임금을 향해 말했다. 예판이 화해할 수 있을 때와 화해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 또 성의 내실을 말하나 아직 내실이 남아있을 때가 화친의 때옵니다. 지금 화친할 때다.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는 안 된다. 성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질 상대와 화친을 도모하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기억에 나타난 승지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고, 자, 승지가 마저 읽기를 머뭇거리는 건 뭐야? 자기가 읽기도 이거 치욕스럽고 임금 보기에 민망한 거야. 문서의 내용이 치욕적이어서 그대로 전달하기가 어렵다, 난감하다, 요거지.
욕자 동그라미 해봐. 욕자가 부끄러울 욕자야. 부끄럽다는 뜻이야. 치욕, 모욕 말 쓰지. 어려울 난자, 어렵다. 그 다음에 밑에 4번 가서 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4번이고 자, 요것도 헷갈릴 수 있어. 왼쪽 디귿부터 D 잘 봐봐. 화, 전, 후는 다르지 않습니다. 요거 밑줄에 너무 매일 거 없이 앞뒤에 문맥을 잘 봐야지.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자, 여기서 김상훈이 이야기한 거지. 그치? 김상훈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화전후는 다르지 않다는 말은 바로 위에 있는 거. 그치?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도두고 싸움으로써 맞아야만 화친의 길도 열린대. 결국 화친을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이야기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자, 청과 일단 싸운 후 승산이 없을 때 화친하자. 요 내용이 틀린 거지. 일단 싸우다 보면 화친의 길이 열릴 것이다 하고 한 거지. 싸우다가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화친하자 이거 아니야. 지금 내용이 달라. 알겠지? 페이크에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답은 4번.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 요건 10분 쉬고 요거 뒤에 이어서 같이 한번 끝내자. 요거는 자, 10분.
보자, 지난주 교재 가져왔어? 가져왔어? 자습서랑 평가문을 꺼내야 돼. 쌤이 오늘 숙제 교재도 이거 단톡방에 올려줄게. 수업 끝나고. 태블릿으로 풀 사람들 풀어.
게다가 초등학생과 본 다음에 이 비교사랑 이 새로운 친구들 중 일부가 AH가 학생의 수익, 어퍼 도이니까 이해하는 수익, 통제를 받았어서 그러면 그 상대는 상대가 이해하기 싫을 수도 있고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How do you really practice and teach How do you really 처리 방법을 어떤 처리 방법 수업과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안녕. 영어 수업. 시험? 아, 여기서 봐? 그래, 봐. 영어 어휘 시험이야? 단어 시험? 학교 어디야? 용문구? 승우쌤이랑 수업해? 국어? 응? 사승훈쌤. 그지? 열심히 해. 1학년이지. 그치? 힘들지. 뭐 힘들어. 지금. 꾹 참고, 야, 3년도 안 남았잖아. 2년 조금 넘었잖아. 그치? 바짝해. 대학교도 서울 안에 있는데 가야지. 아이? 자,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볼까? 자, 자습서 47페이지 한번 펴보자. 자습서 47페이지. 자, 앞부분 내용 이어서 보면은, 자, 46페이지에 보면은, 최명길이, 김상원 무시하고 임금한테 막 하는 거잖아. 우리 지금 화친해야 됩니다. 김상원이 또 열받았어. 자, 김상원이 다시 손바닥으로 마루를 때렸다. 이조판서의 말은 목매하며, 본은 근본할 때 본자. 요 말은 끝에 있는 끝말이야. 그치? 여기 뭐라고 주석 달려있어. 사물의 일의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 제 근본과 끝이 뒤집힌 것입니다. 그리고 체크는 본말 전도, 본말이 서로 바뀐 것입니다. 자, 전이 본이고, 여기서 전은 전쟁 말하는 거야, 전쟁. 싸우는 것이 본이고, 근본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고, 화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는 실효입니다. 수비하는 거지, 그치? 수비하는 것은 내실을 챙길 수 있다. 그러므로 전이 싸우는 것이 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옵니다. 화친한다고 해서 화친이 되지 않는다고. 싸워야 화친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거지. 이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스토리야. 요 김상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항복할게 해봤자 얘네들 그냥 항복이 아니지. 우리가 화친하자 해봤자 와가지고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결국 항복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거지. 내실도 못 얻을 거고. 우리가 일단 맞서 싸우자 이거지. 그리고 결사항쟁을 하면서 싸우고 하면 얘네들이 막 하다가 좀 얘네들이 보통이 아니네 이러다가 화친하자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더구나 천도가 전하께 부응하고 하늘의 길이야. 하늘의 길이 전하께
임금님께 부응하고 따를 것이고 전하께서 실덕을 하신 일이 없으시며 덕을 잃은 일이 없으시며 또 이만한 성에 의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싸우고 지켜서 회복할 길이 있을 것이옵니다. 최명길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다. 자, 이것도 체크하자. 이성적 태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김상원은 좀 감정적으로 막 손바닥 막 땀으로 막 마루 막 바닥 치고 막 화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최명길은 좀 반대지. 여기 나오네. 마루를 내리치는 김상원의 태도와 대비대조되고 있다. 최명길은 천천히 말했다. 상원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말뿐입니다. 상원은 말을 중히 여기고 생명을,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백성들 목숨도 달려있는데 싸워가 다 죽으면 어떡하라고. 갇힌 성 안에서 어찌 말뿐인 사람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김상원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들었다. 실제로 이 김훈 작가가 지금 살아있는 작가잖아. 베스트셀러 많이 쓰고, 그렇지. 이 작가의 특징이 글을 간결하게 짧게 쓰기로 유명해. 그렇게 쓰는 게 잘 쓰는 거야, 사실은. 글 못 쓰는 사람들 보면은 문장을 엄청 길게 뽑아. 쑤시고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럼 읽는 사람이 읽을 때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문장을 짧게 끊으면 글 읽기도 좋고 명쾌하거든. 약간 특징이 좀 보이지, 그치? 글 엄청 길게 쓰면서 그런 표현이 있어. 이것도 알아도 현학적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현학적이다. 이것도 수능에서 나와서 현학적이라는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지식 자랑하는 거야. 지식 자랑. 말 그대로 부정적인 표현이야. 알겠지? 있는 채, 아는 채 하면서 막 어려운 말 써가지고 현학적인 거. 알겠지?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즘엔 잘 안 나오던데. 허태웅인가? 허지웅인가? 아나? 모르나? 영화 평론가 있어. 그 사람이 한때 잘 나갈 때 막 이런 거 엄청 했거든. 글을 이상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 자, 김상원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전하,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죽음은 심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야. 사는 걸 잘 살아야 된다 이거지. 의리가 더 중요하다. 이거 명분이 중요하다 이거지. 명길이 말하는 생이란 살고자 하는 것은 곧 죽음이옵니다. 자, 역설 표현. 좀 모순이 있네. 봐봐. 생이 곧 죽음이다. 이렇게 되잖아. A는 B다. 이렇게 되지. 삶이라고 하는 게 죽음이래. 서로 부딪히잖아. 충돌. 모순 관계. 텍스트 안에서. 그래서 역설법이 되는 거지. 자, 요 안에 내재된 의미는 뭐야? 아니, 최명길이 말하고 있는 살고자 하는 것은 곧 이 마음의 혹은 의리와 명분의 죽음이라 이거지. 목숨의 삶이 어떤 의리의 명분의 죽음이라 이거지. 자,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신은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 이거지. 최명길의 목소리에도 울음기가 섞여들었다.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거지. 임금이 주먹으로 서한 편지받은 거 내려치며 소리 질렀다. 어허, 그만들 하라, 그만들 해. 최명길은 계속 말했다. 전하, 그만할 일이 아니오니 신의 말을 막지 마시옵소서. 땡땡땡. 말도 한 곳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묘당의 말들은 이른바 대의로 쏠려서 사세를 돌보지 않으니 대의를 큰 의로움을 말하는 목소리는 크고 사세를 살피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운 것이옵니다. 사세가 지금 시국이 말과 맞지 않으면 산 목숨이 어느 쪽을 쫓아야 하겠습니까? 상어는 우뚝하고 신은 비루하며 상어는 충직하고 신은 불민한 줄 아오나 상어의 충렬의 반열에 올리시더라도 그런 거 저는 괜찮습니다. 일단 백성의 목숨이 중요합니다 이거지. 신의 뜻을 따라 주시옵소서.
김상원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묘당의 말들이 그동안 화친을 배척해온 것은 말이 쏠린 것이 아니었고 강토를 보존하고 군부를 지키려는 대의를 향해 공론이 아름답게 모인 곳이옵니다. 뜻이 뚜렷하고 근본이 굳어야 사세를 살필 수 있을 것이온데 명길이 저토록 조정의 의로운 공론을 업신여기고 조정의 공론 말 그대로 대부분의 이 조정의 궁궐의 신하들이 청나라와의 화친을 배척했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도 뭐야? 청이 사실상 중국의 전통성이 있는 민족은 아니잖아. 북방 오랑캐였다가 이제 중국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사실 한족이라든지 명이라든지 한족 출신의 유교를 우리가 전수받은 국가로서, 나라로서는 청나라든 뭐 여진족이든 거란족이든 이런 나라들하고는 화친하기 싫은 거야. 자존심도 상하고, 알겠지? 그런 이유도 있는 거지. 그리고 약간 한족, 명나라나 이런 데 의리도 있는 거지. 조정의 의로는 공론을 업신여기고 종사를 호구의 호랑이 입속에 던지려 하니 명길이 과연 전하의 신하이옵니까? 임금이 다시 주먹으로 서한을 내리쳤다. 중간 부분 줄거리 보면 전투가 계속되고 산성 안의 상황은 갈수록 위태로워진다. 강화도가 청나라에게 함락되고 인조는 항복을 결심한다. 김상원은 자결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인조와 세자, 신료들은 산성을 나가서 칸이 있는 삼전도로 향한다. 항복하러 이제 가는 거지. 일단 막 좀 깔짝깔짝 싸우다가. 자, 이것도 5문제 한번 풀어보자. 푸는데 걸린 시간 4분.
자, 같이 한번 보자. 자, 쌤 다 불러줄게. 48페이지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두 개 하면, 잠깐 봐봐. 무력감. 무력감. 임금이 느끼는 건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거야. 무력감. 그리고 답답함. 모범 답안으로 체크만 해놓고 사실 내용만 일치하면 다 맞는 거고. 다 맞은 사람. 오케이. 같이 한번 보자. 자, 1번부터 먼저 보면은 이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지. 정답 5번이지. 자, 동일한 사안 뭐야? 지금 총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두 인물의 의견 대립을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맞지? 정답 5번. 그 다음에 밑에 가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했고, 이 표현 잘 봐봐. 헷갈릴 수 있는데, 김상원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죽으려고 한다 이 말이잖아. 전혀 관계 없는 거야. 알겠지? 김상원이 표현을 한 거는 이런 표현이 있지. 뭐라고 표현했어? 신은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합니다. 나는 죽음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삶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죽음으로써 올바르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 이거 아니야. 그치? 차라리 죽는 게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죽는 게 낫다 이거지. 삶의 무게에 짓눌린다 이런 표현은 무관하지. 그 다음 가서 3번 문제. 이 글에 나타난 최명길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4번이고,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없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적도 없어. 알겠지? 그래서 X. 사세라는 거는 형세잖아. 형세. 지금의 상황을 말하는 거야. 임금이 이거 지금 못 살피고 있습니다 이 말 하는 건 아니지. 그치? X.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체크해봐. 최명길. 조정의 공론이 뭐야? 조정에서 많은 신하들이 공론으로 딱 정한 건 뭐냐면은 청에 대항하자잖아. 그치? 싸우자 이거야. 그거 따를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상원은 충직하고 명민한 인물이다 라고 직접 이야기했지. 하지만 그 말을 그의 지금의 말을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죽음보다는 삶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사세, 지금의 형세, 지금의 이런 지금 우리 상황을 고려해서 적과 화친을 해야 된다. 그 다음 4번에 기억에 들어갈 관용적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대꾸가 이루어져야지. 그치? 답 4번이지. 자, 장마가 지면 물이 한 골짜기로 모이듯 이라는 건데, 이거야. 쉽게 말하면 장마가 막 비가 많이 내려. 그럼 뭐야? 한쪽으로 쭉 쏠릴 거 아니야. 일종의 군중심리 같은 거야. 군중심리. 그럼 바로 뒤에 나온 게 뭐였어? 빈칸 기억 뒤에 말도 한 곳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각자 자기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1000명이 있는데 한 100명이 우르르 이 이야기 하니까 그냥 우르르 다 같이 따라 한다는 거야. 무슨 말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밑에 달려있는 해석이 뭐였어? 위급한 이런 상황에서는 올바른 여론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 자체가.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로 같이 쏠렸다. 이건 우리가 따라야 하고 실행해야 될 공론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5번 우리 같이 한번 봐. 또 뒤로 넘어가서. 자, 마지막 부분이야. 49페이지.
지금 뭐야, 항복하러 갔잖아, 결국에는. 그치? 막 당하다가, 쫓기고 막 당하고 막 하다가 이제 결국은 갔어, 앞으로. 저기 청나라 황제도 왔어, 칸이. 자, 칸은 9층 단 위에서 9층에 단을 쌓았어. 기다렸다. 황색 일산이 강바람에 펄럭였다. 자, 여기서 황색 나오는 거 주소가 한번 봐봐. 자, 여기서 일산 황제, 황태자, 왕세자들 행차할 때 바치던 의장 양산. 양산 말하는 거예요. 우산, 지금 우산같이 이렇게 햇빛 막는 거. 자, 그리고 그게 이제 황색은 여기서 이것도 색채어 체크해요. 황색으로 된 일산이, 양산이 강바람에 막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일산이, 양산이 강바람에 펄럭였다. 칸은 남향으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강화도에서 끌려온 빈군과 대군과 사녀들이 7층 단 서쪽에 꿇어앉았고 9층 단으로 오르는 계단 양쪽의 청의 왕자와 군장들이, 장군들이 깃발을 세우고 도열했다. 철갑 무사들이 방진으로 단을 외호했고 밖에서 호위하고 있었고 꽃단장에 머리를 틀어올린 조선 기녀 200명이 단 아래서 앞길을 펼쳤다. 들을 건너오는 조선 왕의 대열이 한낮의 아지랑이 속에서 흔들렸다. 자, 구부러진 들길을 따라서 대열은 길게 이어졌다. 야산 모퉁이를 돌아서 대열은 다가왔다. 대열은 느리게 천천히 물 흐르듯 다가왔다. 칸은 실눈으로 대열을 살폈다. 조선왕이 오는 대열. 조선왕은 청병에 푸른 군복을 입고 칸이 보낸 호마 위에 올라 있었다. 칸이 용골대 장군이지. 칸의 장군에게 물었다. 자, 결국 이거 뭐야? 조선왕이 청나라 병사가 보낸 푸른 군복을 입고 있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우리 청나라의 신하예요. 요걸 표현한 거지. 어쩔 수 없이 입은 거 아니야. 여기 있네. 청과 조선이 군신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있음을 나타내는 거야. 이 옷을 입은 것 자체가. 조선왕은 거동 때 깃발을 쓰지 않느냐? 의무를 일절 쓰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다른 거, 그런 거, 의장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쓰지 말라고. 옷만 입고 와, 이거지. 에이, 그러니까 원래는 쓴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게 격식이고, 격식을 차리는 거 예의인 거고, 장군이 행차할 때도 깃발을 세워요. 하물며 한나라의 왕인데 지나가면 왕 행차한다라는 한자어를 적은 이걸 깃발을 세우고 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항복하러 오는데 뭐래?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럴 것까지야. 대열이 삼전도 청진 안으로 들어왔다. 청의 포병들이 강 쪽으로 홍위포를 쏘아서 조선왕의 도착을 알렸다. 조선왕의 대열이 9층 단 아래에 도착했다. 조선왕이 말에서 내렸다. 조선왕은 9층 단 위의 황색 양산, 일산을 향해 읍했다. 인사했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걸 읍이라 그래. 멀어서 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단 위에서 칸이 말했다. 말은 들리지 않았다. 너무 멀어가지고. 정명수가 계단을 내려와 칸의 말을 조선 왕에게 전했다. 내 앞으로 나오니 어여쁘다. 지난 일을 말하지 않겠다. 나는 너와 더불어 앞일을 말하고자 한다. 조선 왕이 말했다. 황은이 망극하여이다. 우리 보통 조선 왕 할 때는 사극 보면 성은이 망극하이다 하잖아. 요 성자가 성스러울 성자거든. 성스러울. 여기 글자가 안 써져. 요 황은할 때 황제가 되는 거야. 성스러운 은혜 해서 임금의 은혜를 나타내는 게 성은이야, 원래. 알겠지? 성은하면 임금의 은혜. 근데 여기는 황은에서 황제의 은혜가 된 거지. 황은이 망극하여이다. 끝이 없습니다. 정명수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 조선의 왕의 말을 전했다. 청의 사령이 목청을 빼어 길게 소리쳤다. 일배욕에 절 한번 하라는 거야. 그치? 조선왕이 9층 단 위를 향해 절했다. 세자가 왕을 따랐다. 조선 기녀들이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었다. 기녀들이 소매자락과 치마폭이 바람에 나부꼈다. 풍악 소리가 강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다. 홍위포가 터지고 청의 군장들이 여진말로 함성을 질렀다.
조선왕은 오랫동안 이마에 땅을 대고 있었다. 조선왕은 먼 지심 속 땅 속의 흙냄새를 빨아들였다. 볕에 익은 흙은 향기로웠다. 흙냄새 속에서 살아가야 할 아득한 날들이 고개 숙이고 살아가 흔들렸다. 조선왕은 이마로 땅을 찢었다. 청의 사령이 다시 소리쳤다. 이배요 두 번 절하라는 거지. 요렇게. 그리고 넘어가서 오른쪽. 조선왕이 다시 절을 올렸다. 기녀들이 손을 잡고 펼치며 좁히는 원물을 추었다. 풍악이 자진몰이로 바뀌었다. 빠르게 춤추는 기녀들의 동작이 빨라졌다. 속꽃이 펄럭이고 머리채가 흔들렸다. 다시 홍위포가 터지고 함성이 일었다. 조선왕이 삼배를 마쳤다. 이게 일종의 항복의식이 되는 거지. 자, 치욕적인 실제 역사기도 하지. 자, 51페이지 가서 6문제 한번 풀어보자. 5분.
자, 다 풀었지?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지금 다 불러줄게. 채점해보자. 자, 51페이지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1번, 4번에 4번, 5번에 4번, 6번에 모범 답안으로 불러줄게. 내용만 일치하면 돼. 신하된 나라로서의 책임과 의무. 너희 앞으로 이제 군신 황복했고 신하 나라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해야 돼 이거지. 신하된 나라로서의 책임과 의무. 다 맞은 사람. 오케이. 이것도 빠르게 한번 문제씩 해보자. 자, 1번 문제.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4번이지. 칸은 조선왕의 대열이 삼전도에 올 때 의무를 왕을 상징하는 표시들을 사용하길 바랬어? 야, 왜 그렇게까지 했어? 뭐 약간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런 느낌이잖아. 야, 그러니까 이거지. 깡패 두목이 있어. 근데 또 깡패 부하가 있어. 상대편이 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병헌 나오는 조폭 영화 이런 거에 손가락 잘라로 했는데 막 팔을 잘랐어. 에이, 왜 그렇게까지 했어? 뭐 이거 아니야. 그치? 그지? 뭐 의무를 사용하기를 바란 건 아니지. 뭐 이렇게, 야, 왜 그렇게 심하게 했어? 뭐 그렇게까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했냐. 뭐 이거지. 자,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극적 제시를 위해서 장면을 생동감 있게 뭐야?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이야. 알겠지? 생동감을. 그래서 조금 뚜렷하게 계속 나오는 게 뭐였어? 춤추는 거, 조선 기생들이. 그치? 그런 게 생동감으로 볼 수 있지. 또 극적 제시라는 말은 뭐냐면은, 요 극자 동그라미에다. 이게 장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어느 하나의 장면을 표현하는 거야. 묘사한다고 볼 수 있지. 극적 제시.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보면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 앞부분에 평가 문제집에서 작품 특징 분석할 때 나왔지. 객관적 묘사. 이 말은 뭐냐면은 서술자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안 한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 혹은 있는 그대로의 보이는 표현들만 딱딱딱 이야기한 거야. 인물의 말과 행동, 상황 이렇게만 이야기한 거잖아. 그치? 다시 말해서 서술자의 개입이 없다는 거지. 자, 니은. 자, 4번 문제.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앞부분에 니은 보면은 있는 게 뭐야? 흙냄새 속에서 살아갈 아득한 날들, 먼 날들이 흔들렸다. 또 어떤 상황이야? 임금이 절하면서 머리 박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지금 어때, 상황이? 자, 청에 항복한 이후 수치심, 치욕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지내야 할 암담한 어두람자지. 어두운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거. 이게 제일 잘 어울리지, 그치? 자, 5번에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4번이고. 자, 요 디귿, D 보면은 조선 기녀들이 풍악을 울리고 춤추었다. 지금 항복하고 있는데 춤추고 있어. 그지? 지금 이 갈등이 해소된 거야? 아니잖아. 요즘 치욕스러운 상황이야. 갈등 해소 관계없어. 오히려 이 조선 기생들이 항복하고 있는데 춤추고 있는 거는 비극을 더 강조한 거야. 상황을 대조시켜서. 알겠지? 비극 강조한 거 체크해놓고. 자, 마지막 요거 같이 한번 봤고, 요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정리를 하자. 뒤로 한번 넘어가 봐. 54페이지 한번 가봐. 54페이지. 요건 배경 지식으로 조금 알아둬야 돼. 그래도 문제 풀 때. 영화도 한번 봐. 이거 뭐 넷플릭스에 있지 않나? 모르겠네. 이거 봐봐. 요것도 봐봐. 요 학습 활동이 영화하고 연결해서 나오잖아. 혹여나 문제가 영화와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고, 선생님 좀 부지런하면 시나리오 그거 가져와가지고 문제 낼 수도 있고.
다른 교과서에 시나리오 문제가 있어. 쌤도 예상 문제 뽑아줄 때 연관된 거 한번 뽑아줄게. 자, 김훈의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을 둘러싼 치욕의 역사를 다룬 소설로 47일 동안 고립 무원의 남한산성에서 벌어진 고통스러운 기록을 담고 있다. 고립돼서 원군이 도와줄 때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남한산성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당시 조선사회의 축소판과도 같다. 남한산성 안은 크게 두 개 층으로 나눈다. 상류층의 관심은 명에 대한 대의를 큰 뜻의 지킬 것인가? 왜?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당했으니까. 아니면 청이라는 현실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 인조를 가운데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주화파의 최명길과, 자, 이 주화파는 뭐냐면은 청나라가 주인이라 이거야, 중국에. 그치? 화친하자 이거지. 그 청의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하고 청나라에는 저항하고 맞서야 된다. 척화파지. 이거 정말 주화파, 척화파. 교과서에 쓴 표현으로 가자. 그 대표적인 존재들이다. 그러나 하급 군졸들과 선할세 등으로 상징되는 민초들, 풀 같은 백성들이야. 약한 민초들의 관심은 당면한 현실에서 자신들이 살아남는 것이다. 모든 대의와 명분이 무력해지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민중들은 악전고투한다. 어쩔 수 없이 또 막 같이 싸워. 위협시키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받는 현실에서 지배층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민초들, 백성들의 처절한 항변이다. 한편 남한산성 밖에서는 거대한 폭력이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청나라. 조선의 임금은 이에 굴복하고 청의 칸에게 절하며 굴욕적인 역사의 한 장면을 연출한다. 이처럼 작가는 남한산성 안과 밖의 갈등을 중첩시키며 각각의 시각을 다양한 서사로 이야기로 풀어놓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 자존과 영광만으로 성립되기 어려우며 삶의 영원성만이 치욕을 덮어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 비교한 건 보자. 소설 남한산성하고 영화 남한산성.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각색해서 만든 거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영화를 졸아서 잘 못 봤지만 소설하고 거의 같이 따라간다 그래서 변형 많이 안 하고 소설이 워낙 잘 썼으니까. 자, 2017년에 개봉한 영화 남한산성은 원작 소설을 화면 속에 섬세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화는 원작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일부 대목은 변형을 하기도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상헌의 자결이다. 원작 소설에서는 김상헌은 조정의 항복을 택하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지만 구조된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김상헌은 진정 백성을 위한 삶의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낡은 것들이 사라진 후에 열린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장렬한 최후를 맞는다. 자기 자신도 제도를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상헌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감독의 해석이다. 내용을 변형시킨 부분이지. 영화에서는 전쟁의 패배를 딛고 난 희망과 생명의 분위기를 소설과 다른 장면에 배치하면서 인상적으로 펼쳐놓는다. 미늘레가 핀 봄날, 폐허가 된 초가집을 다시 세우는 민초들의 삶은 평화롭다. 특히 친구들과 연을 날리러 뛰어가는 아이에게 대장간 일을 하던 날새는 너무 멀리 가지 말거라 라고 말한다. 이를 두고 김훈 작가는 단순하고 소박하면서도 인간의 희망과 사랑 그리고 미래가 들어있는 아름다운 대사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우리 이거를 하고 하자. 우리 평가 문제집 한번 펴봐봐. 평가 문제집. 평가 문제집에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냥 하면서 다 풀어버리자. 저기 송구 페이지 33페이지 1번부터
조금 되네. 18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자. 금방 푸니까 한 10분? 10분 잡고 풀어봐.